입니다. 출발. 자, 이제 또 오늘 새벽 경기는 이제 또 메인 라인업 코트디부아르 2.5바 핀란드에는 오늘 또 산체스가 나왔죠. 역시 또 산체스는 또 극강이에요. 뭐 타선도 또 너무 좋고 일단 산체스 나올 때만큼은 또 부정할 수는 없다. 내일은 또 제길러가 나올 것 같습니다.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. 일단 멕시코는 이제 또 전반에 두 골이 났어요. 조금 쫄렸습니다. 계속해서 일단 거센 또 에콰도르의 또 코너 공격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또 전두원이 또 과연 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매 순간 이제 또 골 찬스 나올 때마다 흠칫흠칫 놀래면서 봤어요. 그러면서 조금 쫄깃쫄깃하게 또 이제 전두원으로 이제 4.0배 또 출발을 조금 알렸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메이저리그는 조금 사고가 좀 많았어요, 그죠? 이틀 연속으로 조금 이상한 경기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. 자, 아무튼 오늘 주간 경기부터 확실하게 또 먹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경기. 요미우리와 야쿠르트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리오카 중립구장입니다.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가운데에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약간 구름 있는 가운데서 일단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뭐 경기 진행에는 조금 문제점은 없겠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일단 오늘 경기 테라니시와 오쿠가와의 경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테라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두 번의 등판이 있었어요. 딱 교류전이었어요. 교류전에 또 올라와서 두 차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2승 두 경기 동안 1승 무패 0.6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교류전 퍼포먼스 좀 너무 좋았어. 근데 콜업이 됐던 이유가 있었거든요. 무엇보다 일단 테라니시를 끌어올렸던 이유가 무엇보다 2군 피칭이 올 시즌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. 올 시즌 2군에서의 경기력들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극강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상당히 또 일단 뭐 계속해서 꾸준한 퀄리티 스타트, 무실점 피칭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인상적인 내용이었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약간 테라니시 같은 경우는 실제 약간 이 센트럴리그 팀들 상대로 조금 고전하거든요. 유달리 또 퍼시픽 리그와의 또 교류전에서는 나름의 또 퍼포먼스가 좀 있긴 했지만은 1군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늘 약간 센트럴리그 팀들 상대로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고, 반면 또 오쿠가와도 약간의 기복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소뱅전에서 또 완봉승을 거뒀습니다. 소뱅과의 또 교류전에서 완봉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, 특히 또 올 시즌 요미전에서 두 경기 동안 1승 무패 2.77로 나름 또 준수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는 있겠다.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뭐 니시다테도 지금 이제 조금 폼이 좋고요. 오쿠가와도 또 요미전이 또 나쁘지 않았고 최근 피칭 내용들이 조금 좋다면은 용인은 약간 6.5 기준점이 지금 언더가 좀 배당이 좀 빠지고 있는데 언더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언더의 방향성도 노림수가 될 수 있겠다.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승패를 따지자면은 어제도 우리가 또 약간 이제 또 야쿠르트 역배를 조금 추천을 드렸죠. 그랬던 가운데 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요미우리의 필승 카드들이 터져버렸다. 일단 마르티네즈, 타이세이 이런 장면이 터져버리면서 실제 마지막에 또 역전을 했던 그 퍼포먼스는 일단 야쿠르트의 타석격담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선발이 팽팽하더라도요. 일단 역시 타격에서는 또 이제 야쿠르트가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시즌 맞대결도 8승 4패로 야쿠르트가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역시 또 야쿠 역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테나니시는 살짝은 좀 센트리그 팀들 상대로 일단 등판 내용들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. 일단 교류전이 또 좋긴 좋았지만은 일단 야쿠전이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는 이제 야쿠 역배 아니면 또 이제 6.5 기준점이라면은 그래도 약간 저득점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게는 이제 또 고시엔입니다. 오늘 날씨가 오늘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일단 방송 시작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천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. 일단 우천 취소가 방금 떴습니다. 일단 역시 또 우천 취소가 돼버렸다. 자, 다음 게는 또 리오넨과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이제 또 어제 물론 또 우리는 조금 분석 내용이 틀렸어요. 이 경기는.
승패는 약간 건너뛰자. 어떻게 보면 이제 제리가 또 나왔고, 제리가 또 이제 최근에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리의 피칭 내용들 대비해서 약간 저득점의 경기를 조금 노렸단 말이죠. 실제 또 언더로도 구매율이 조금 높았다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, 저 무엇보다 9대2로 이제 또 대승을 또 리오넴이 거둬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습니다. 일단 무엇보다 이제 또 기타야마의 또 호투도 조금 이어졌고요. 기타야마도 약간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그래도 오릭스 상대로 조금 버텨낸 내용들 잘 보여줬다는 점이고, 자, 오늘 무엇보다 이제 또 리오넨과 오릭스 이제 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가 어제보다도 이제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양 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근소하겠다고 약간 리오넨이 앞서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제 또 13번의 매치에서 8승 5패로 이제 또 리오넨이 오릭스전에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, 자, 오늘 선발 매치업입니다. 자, 가토와 타지마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데, 자, 가토가 올 시즌 또 오릭스전에서 2전 전승이에요. 2전 전승에다가 0.66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 없겠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가토가 이제 약간 홈 경기가 좀 약하긴 약한데요. 저번적으로 이제 약간 홈에서 약간 본인이 약간 흔들릴 때는 타선이 또 도와줘. 그러다 보니 올 시즌 11경기 동안 7승 1패 상당히 또 호성적을 내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 없겠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또 타지마는 지금 이제 3연패예요. 3연패 기간 동안 실점이 무려 7실점이 됩니다. 17실점이 돼요. 17실점. 그렇게 될 정도로 상당히 또 흔들리고 있고, 무엇보다 최근에 탈삼진 비율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일단 조기 강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직전 소뱅전에서는 1.2이닝 동안 4피 안타 6실점을 했습니다. 2이닝을 못 쳤죠.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다. 일단 아무래도 타지만은 또 원정 피칭이 조금 불안합니다.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리오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윤기가 7.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어제 또 제리를 털어버렸지, 그지? 그랬던 타격감을 또 배제할 수 없고, 가토도 일단 홈 경기는 실점이 조금 있는 편, 타지마 역시도 일정 수는 또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이 경기는 오바도 좋다. 오바 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. 일단 타지 마라고 합니다. 괜히 타지 마세요. 일단 여기는 리오넴 사이드, 오바 사이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는 지바 롯데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역배지만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. 이걸 좀 말씀을 드렸죠. 아무래도 또 앤서니 케이가 나왔기 때문에 선발로서도 아무래도 쇼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좀 될 수 있다.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, 또 말로 홈런으로 초반부터 조금 앞서 나갔던 부분들이 무엇보다 조금 안드레 잭슨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앤서니 케이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가 있어요. 안드레 잭슨의 또 피칭 내용들이 상당히 또 좋았고, 자, 그 가운데 또 오늘 라쿠텐과 지바롯데 오늘 날씨를 조금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약간 중립구장인데요. 자, 이제 오늘 경기는 약간 0.2에서 0.1mm 정말 산발적인 이제 비소식이 좀 있다는 점들, 경기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내용이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타카나카 류타와 이제 카우무라의 경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일단 이제 카우무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2군에서의 피칭 내용들은 조금 긍정적이긴 해요. 근데 1군 올라올 때마다 늘 무너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번번이 또 이제 약간 2군에서의 또 피칭 내용들을 꾸준하게 그냥 이어갔던 친구다. 그냥 2군급의 피처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 또 타카나카 류타 오시는 하야카와 함께 역시 또 라쿠텐에서 상당히 또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1.65의 방을 치고 이제 4승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그런 의미지만은 저마저로 일단 4경기 연속 지금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고, 최근에 또 요미전, 세이브전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일단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만큼은 어제는 또 이제 약간 지바의 선발 우세를 조금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. 오늘은 아무래도 카우무라가 조금 불안합니다. 카우무라 카드는 실질적으로 조금 불안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, 일단 시즌 맞대결 이제 8승 3패로 지바 롯데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.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타카나카 류타가 일단 저는 오시는 만만치가 않아요. 일단 충분히 또 선발의 우세를 고려해서 일단 요 경기는 라쿠텐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 경기는 이제 6.5 기준점이라면은
조금 언어바가 좀 고민이에요. 언어바가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, 승패는 조금 아무래도 라쿠텐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소프트뱅크와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소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늘 마이다가 또 등판하는 경기고요. 자, 무엇보다 와이넌스가 또 등판하는 세이브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어제 또 세이브 역배를 또 추천을 드렸었죠. 아무래도 타이라가 나왔기 때문에, 그지? 그리고 또 우아사와가 최근에 또 2군 피칭도 조금 균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, 일단 우아사를 또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. 타이라가 어제 또 약간 조기강판이 돼버렸어요. 일단 올 시즌 지바전에 한 차례 조기강판, 소뱅전에 한 차례 조기강판. 요런 면들은 개인적인 조금 아쉬움이었다. 요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오늘 경기 또 이제 마이다와 또 이제 와이너스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. 일단 이제 또 와이너스도 물론 또 시즌 이제 조금 경기를 조금 많이 소화를 하지 않았지만은 전반적인 피칭들이 좀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몇 경기가 조금 기복이 좀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또 직전 라쿠텐전에서는 5이닝 동안 9패 안타 5실점을 했어요. 그러면서 조금 크게 흔들리는 내용들도 조금 연출을 했고,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마에다가 지금 피칭 내용들이 상당히 또 인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.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이제 또 어린 친구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20살입니다. 20살의 어린 친구인데 기대 이상이야. 올 시즌 7차례 등판에서 5승 무패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안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또 이제 최근에 또 뉴넴 상대로도 7이닝 동안 6개의 탈삼진 또 무실점의 피칭 내용으로 또 승리를 추가할 정도로 최근에 또 마이다의 또 피칭 내용은 어떻게 보면 또 소뱅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. 일단 모이넬로의 부재 때문에 선발 라인업이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또 이제 잘 메워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겠다. 시즌 맞대결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세이브가 또 크게 앞서 있긴 하죠. 8승 4패를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요 경기는 일단 소뱅이 아무래도 조금 그 전에 또 세이브전 같은 경우는 교류전 전이긴 했어요. 그죠? 교류전을 또 이제 약간 거치면서 무엇보다 이제 또 세이브도 물론 또 교류전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소뱅의 타격감도 그 못지않게 올라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제도 이제 6등의 승리를 거뒀고요. 오늘 역시도 약간 저는 소뱅 사이드로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마에다의 선발 우세. 그것도 이제 세이브전에 오시는 고전했던 이유가 타선이 안 터져줬거든. 근데 어제 그 타격적인 반등세가 아무래도 후반기는 조금 다른 행보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6경기 7.5 기준점에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돼요. 어느 반은 살짝 고민이 되지만은 무엇보다 일단 6경기는 소뱅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국내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제 또 국내 야구는 오늘 약간 이제 흐린 가운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장마가 조금 시작이 되는 분위기긴 한데요. 저마토로 이제 약간 산발적인 비 소식 이런 부분은 조금 있지. 어떻게 보면 오후 때는 조금 약간 흐린 가운데 경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무엇보다 두산과 롯데 경기입니다. 자, 어제는 이제 또 롯데가 박세웅 카드를 꺼냈어요. 그죠? 박세웅 카드가 나온다면은 박세웅 원정 피칭이 훨씬 더 좋긴 좋지만은 이제 또 두산전에 약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이제 또 무엇보다 두산이 또 좋은 경기를 조금 펼쳤습니다. 확실히 또 박세웅 상대로는 두산이 조금 좋죠. 나름 또 버티긴 버텼지만 결국엔 털어냈다는 점이고 5등의 승리 또 걷어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. 자, 오늘 경기는 이제 또 로드리게스와 벤자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. 자, 로드리게스도 역시 또 홈 경기는 또 부진해요. 홈 경기는 조금 부진하지만은 원정 경기가 훨씬 더 좋다. 원정 6경기 동안 지금 무엇보다 3승 1패 2.7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벤자민도 최근에 또 하나전에서 5.2이닝 동안 1실점의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렸고요.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또 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예전에 또 한번 젠스랑이 왔을 때 한 차례 또 털리긴 했죠. 그때 키움전에서 3차례 털리긴 했지만은 홈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오늘 어제 못지않게 역시 투수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. 이렇게
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도 이제 5대 0이었어요. 5대 0이었지만은 오늘 약간 비슷한 스코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7.5 기준점이라면은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. 승패를 하면 개인적으로 일단 오늘은 또 롯데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로드리게스는 또 두산전이 조금 나쁘지 않았거든요. 충분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롯데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롯데도 좋아 보이고요. 언더도 좋아 보이는 경기다. 자, 다음 게임 또 기아와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현종과 김민준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일단 아무래도 또 양현종 같은 경우도 조금의 불안 요소는 좀 있죠. 그죠? 그런 애들이 없잖아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올 시즌도 그래도 원정 경기 대비해서 원정은 또 약간 전패였거든. 전패를 조금 달리고 있는 페이스였지만은 홈 경기만큼은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할 수 없습니다. 일단 또 홈에서는 4승 2패 또 3.42예요.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, 자, 그 가운데 또 이제 김민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 뭐 직전 경기 KT전에서 5이닝을 소화를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무엇보다 조금 역시 불안한 카드죠. 일단 이 친구는 또 이닝 소화도 좀 안 되고 있고 올 시즌은 또 데뷔 시즌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3경기 소화를 하다 보니 아직은 또 1군 무대에 안착을 한 케이스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. 일단 고졸 신이다 보니까 조금의 기복들이 좀 있다는 점도 조금 문제점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약간 양현종의 기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게 생각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. 이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민준이 직전 경기 첫 승을 따내긴 했어요. 그 기세가 또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저는 약간 기복이 심한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하기 좀 어렵다. 기아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눌러보시기 바라겠고, 그런데 또 9.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. 언어바가 조금 고민입니다. 언어바가 살짝 고민이 된다. 자, 다음 게임 또 NC와 또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무엇보다 어제 또 삼성, 집중력 좋았죠.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13대 7로 또 5연승의 흐름을 조금 만들어냈고, 일단 또 초반은 또 NC가 앞서 나갔습니다. 그런데 역전 승리로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조금 연출했다는 게 상당히 또 인상적인 내용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또 후라도가 또 등판한다. 후라도 또 무시할 수 없죠. 자, 후라도는 올 시즌 홈에서는 1승도 없어요. 1승도 없다. 정말 홈에서도 잘 던져주고 있긴 한데 1승도 없습니다. 이 4승이 전부 다 원정 승리예요. 원정에서 올 시즌 5경기 동안 7경기였네요. 7경기 동안 4승 무패 1.58이야. 1.58로 무엇보다 원정 후라도는 극강, 홈에서는 그렇게 잘 던지고도 1패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. 일단 후라도 원정은 조금 미드맨이죠.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또 15경기 동안 12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건 미친 지표죠. 그런 의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, 일단 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에 올 시즌 무엇보다 조금 2경기 등판했는데 2경기 전부 다 이제 조금 고전을 했었어요.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일단 아무래도 토다도 약간 0점을 잡는 피칭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선발의 갭 차이는 조금 날 수 있는 경기다. 일단 어제도 이제 NC 불펜이 털렸습니다. NC도 일단 불펜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선발이 못 버텨준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. 여기는 충분히 또 삼성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또 5연승의 반등세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죠.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이고, 자,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조금 언더를 또 주목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후라도 나올 때는 아무래도 타선의 지원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죠. 또 후라도가 또 상대팀 상대로 너무 또 호투를 펼쳐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살짝은 기준점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. 살짝은 언더도 살짝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자, 다음 게임은 이제 또 불꽃야구와 이제 또 소용준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준영도 절대 또 무시하시면 안 돼요. 박준영도 역시 또 긁힐 때 또 퍼포먼스는 또
누구 못지않은 컨디션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인데 특히 또 최근에 약간 두산전에서는 약간 좀 아쉽긴 했습니다. 무엇보다 헤드샷을 또 날려가지고 양의지한테 헤드샷을 날렸죠. 그래서 퇴장을 당하는 내용도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직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에서는 또 5이닝 동안 2실점 호투가 좀 나오고 최근에 약간 페이스는 조금 나쁘지 않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. 반면 또 소용준도 물론 또 좋습니다. 소용준도 일단 너름의 또 흐름을 조금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직전 경기 SS전에서 4이닝 동안 11피안타 5실점을 했어요. 5실점을 했고 특히 또 올 시즌 원정 2경기 동안은 조금 크게 흔들리는 내용들을 자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용준의 원정 경기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결국 또 이제 하나가 나름의 또 타격감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아쉽게 이제 조금 강우로 인해서 역시 또 그 노게임 취소가 됐죠.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선발의 매치는 박준영이 꿀리지 않는 매치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용기 충분히 또 하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역배당의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걸 좀 보고 있고 다만 또 용기도 어떻게 보면 또 10.5를 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물론 또 이제 박준영도 약간 0점을 조금 잡고 있고 소용준도 약간 원정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일정 수준 조금 버텨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기준점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 10.5는 요건 약간 언더도 약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요기는 하나 역배 가능성 조금 좋게 보고 있다는 점들 고려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다음 게임 또 LG와 이제 또 키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어제 경기는 또 LG 사이드로 엄청난 구매를 조금 보여줬습니다. 그죠? 또 LG를 또 좋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배변도 또 많이 됐었어요. 근데 무엇보다 어제 토로스가 5.1인 동안 이제 또 홈런 2방 맞고 안타를 10개 맞으면서 5실점에 대패를 당했고요. 안우진이 어제 또 어떻게 보면 5.2인 동안 11개의 탈삼진을 잡아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초반부터 약간 이제 LG가 조금 흐름이 조금 뺏겨버렸던 내용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함덕주 카드를 꺼낸다는 거는 이제 무엇보다 LG 불펜데이죠. 불펜데이로 조금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LG의 불펜데이 물론 이제 또 리오스가 합류하고 조금 분위기는 좀 좋아지긴 했어요.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함덕주를 필두로 좀 세운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그 이유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이제 알칸타라는 이제 또 홈 경기가 꾸준하죠. 홈에서 일단 4승 4패지만은 이제 또 2.82의 방울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LG전에 한 차례 등판해서 또 이제 호투 가운데 또 승리가 있습니다.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뭐 LG 불펜데이보다는 저는 약간 키움의 알칸타라의 홈 경기에 손이 간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제 또 맞대결로 인해서 시즌 맞대결이 7차례에서 4승 3패로 이제 또 LG가 근소하게 조금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경기는 또 어제 안우진의 호투에 의해서 알칸타라의 호투까지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키움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걸 좀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일단 7.5 기준점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. 7.5 기준점에서는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 승패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역배당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려면은 전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또 7월 달에 마중물이 터졌어요. 그죠? 마중물이 조금 터지긴 터졌는데 일단 더 좋은 적중을 또 일단 노려야 됩니다. 일단 꾸준하게 7월 달은 무조건 먹고 갈 수 있도록 조금 제가 밸런스를 조금 잡아가지고 좀 더 신경 쓰는 7월 달이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일단 이 흐름 계속해서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집중도를 조금 품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경기도 좋아요. 좋은 경기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구매율 체크와 함께 소통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도전적중 7월달 출발을 조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함께 힘내서 달려보자고요. 간다!